평면좌표 숙제 질문하세요. 뭐 채점 안 하셨어도 좋습니다. 번호 부르시고 풀다가 모르겠는 거 질문하세요. 진짜 빨리빨리 안 다닐래? 질문하세요. 번호 불러주세요. 모르겠는 거. 뭐 틀린 거, 틀렸는데 못 고친 거. 질문. 모르겠으면 질문하세요. 빨리. 유찬아, 틀린 거 없어? 안 고쳤으면 질문해야지. 숙제했어? 숙제했어? 질문 없으면 수업하시죠. 오늘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잠깐 쉴 겁니다. 잠깐 쉬어서 7월 13일에 다시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직선의 방정식까지 하고 한 3주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직선의 방정식 할 차례입니다.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이 뭐냐면 그냥 1차 함수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1차 함수랑 똑같습니다. 1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함수니까 좌변에 y만 있죠. 요렇게 x 1차항이랑 상수항이랑 y는에 붙어 있으면 1차 함수죠. 그죠? 얘를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내 보시면 요렇게 돼요. 차이가 뭐야? 1차 함수랑 직선의 방정식이랑 얘는 함수니까 좌변이 y는 이에요. 그죠? 근데 얘는 이름 자체가 방정식이다 보니까 우변에 0만 있습니다. 요게 차이점이야. 그러면 둘은 다를 게 없어. 둘이 똑같아.
둘이 똑같아. 그러니까 1차 함수를 갖다가 직선의 방정식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y를 이항하시면 돼요. 그러면 1차 함수 갖다가 직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의 의미가 뭐냐면 방정식이잖아요, 여러분. 방정식은 해가 있어야 되죠. 방정식은 해가 있어야 됩니다. 방정식에는 해를 구하려고 있는 게 방정식인데 미지수가 몇 개야? 이 방정식은 미지수가 몇 개? 두 개.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순서상 x, y를 갖다가 찍으면 직선이 된다. 이해되시나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순서상 x, y를 갖다가 좌표평면에 쭉 이어서 찍으면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차 함수랑 큰 차이점은 없는데 y를 갖다가 이항하면 쉽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 라는 게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왜 굳이 1차 함수랑 똑같은 직선의 방정식을 한 번 더 배우냐라고 하냐면 1차 함수에서는 약간 함수로서 해석을 했습니다. 함수. 그러니까 x에 뭘 넣으면 y에 뭐가 튀어나온다 를 조금 더 중점으로 봤다면 직선의 방정식은 조금 더 직선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직선에 대해서. x에 뭘 넣으면 y에 뭘 나온다가 아니라 요 직선은 어떻게 생기내고 어떻게 그려야 되고 어떻게 구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1차 함수에 추가해서 더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직선에 대해서 약간 하나 짚고 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직선을 그리려면 뭐가 필요할까? 뭐가 필요하죠? 기울기. 직선을 그리시려면 무조건 기울기가 있어야 돼요. 또 지나는 한 점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직선을 그리시려면 직선의 기울기, 어느 정도로 기울어졌는지랑 그 직선이 어느 점을 무조건 지나는지를 아셔야 돼요. 요게 직선의 구성 요소입니다. 기울기랑 한 점을 반드시 알아야만 직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나? 한 점 같은 경우에는 어려울 게 없어. 그냥 점이야. 그냥 x, y.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좌표평면에다가 하나 딱 찍어 놓는 그런 점이 한 점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기울기가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겠지만 이게 낯설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기울기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기울기는 기울기는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해? 기울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으로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책에 증가량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증가량이나 변화량이나 크게 차이는 없어요. 왜 굳이 책에 증가량이라고 나와 있는데 변화량이라고 하냐면 그걸 잘 못 받아들여. 증가량이니까 증가해야 할 것만 같잖아. 그지? 왠지 플러스가 나와야 할 것만 같단 말이야. 근데 기울기에 플러스만 있나요? 아니죠. 마이너스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증가량이라고 하면은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일부러 변화량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요. 요걸 이제 수학적 기호로 조금 나타내 보시면 요렇게 나타낼 수 있죠. 얘가 뭐냐면 이제 델타예요. 델타. 변화량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x가 얼만큼 변했는지 분의 y가 얼만큼 변했는지. 그럼 뭐 변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두 점이 있어. x1, y1이라는 점이랑 여기에 x2, y2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 때 혹은 위에 있는 점에서 아래에 있는 점으로 갈 때 x가 얼만큼 변했는지 분의 y가 얼만큼 변했는지가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 때 x가 얼만큼 변했고 y가 얼만큼 변했고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 때 x가 얼만큼 변했고 y가 얼만큼 변했고를 b를 가지고 나타낸 게 기울기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런 의미를 모르고 그냥 기울기 이렇게 구하셔도 돼요. 자, 두 점이 있을 때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냐면
x의 변화량,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갈 때 x가 얼만큼 변했냐면 이만큼 변했어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려고 할 때 x가 이만큼 변했단 말이야. 이만큼은 얼마야? 저만큼은 얼마만큼이에요? x2 빼기 x1이죠.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 때 y는 얼만큼 변했어? 이만큼 변했단 말이야. 요만큼은 얼마예요? y2 빼기 y1이다. 자, 그래서 두 점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는 x끼리 뺀 거 분해 y끼리 뺀 거로 구하시면 돼. 이렇게 x끼리 뺀 거 분해 y끼리 뺀 거다.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잘 봐. 방향이 중요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 때 x는 이만큼 늘어나고 y는 이만큼 늘어났잖아. 그지? 이해되세요? x는 이만큼 늘어나고 y는 이만큼 늘어났어. 그럼 방향이 당연히 중요하지 않겠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울기를 구할 때 x끼리 뺀 거분에 y끼리 뺀 거를 하시면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2에서 1을 뺐으면 2에서 1을 빼셔야 돼요. 알겠어? 분모의 x를 2에서 1을 뺐으면 분자도 2에서 1을 빼셔야 돼.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순서가 중요하니까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1에서 2를 빼셨으면 1에서 2를 빼는 것도 가능해요. 아시겠죠? 대신에 이 순서를 바꿔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다른 의미가 됩니다. 뭐 x의 감소량 이런 말이 있어요. 왜? 듣고 있지? 아시겠죠? 기울기는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이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두 점을 이은 기울기를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그죠? 두 점을 갖다가 기울기를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어봐봐. 그럼 여기가 직각인 삼각형이 하나 생기지. 그지? 이해되시나요? 그때 요 예각을 갖다가 세타라고 해보시면은 기울기가 뭐가 되냐면 뭐가 돼? 요거 분의 요거. 탄젠트 세타죠. 근근히 문제에 등장을 하니까 요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그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가끔 나옵니다. 가끔. 그래서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뭐 점 두 개를 주는 게 아니라 여기 갑자기 각도를 준다 라고 하시면 탄젠트에다 때려 박으시면 그게 기울기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실제로 이제 구해 보셔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직선의 방정식을 쓸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얘를 구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얘든지 얘든지 뭘 가지고 있을 때 첫 번째 가장 기본적으로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을 가지고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이든지 1차 함수든지 구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 아시겠나요? 자, 기울기를 문제에서 m이라고 줬고요. 지나는 한 점을 갖다가 왔어? 한 점을 갖다가 x1, y1 이라고 줬을 때 직선의 방정식 또는 1차 함수는 어떻게 작성을 할 수 있냐면 y는 기울기에 x 빼기 x 좌표 플러스 y 좌표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얘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y는 mx라는 직선을 x축으로 x1만큼 y축으로 y1만큼 평행 이동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y는 mx라는 직선이 원래 있었는데 얘를 x축으로 x1만큼 y축으로 y1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이런 식 나오죠. 2차 함수 잘 생각하세요. 2차 함수 때 다 했습니다. 그죠? x축으로 요만큼 y축으로 요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직선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상황을 줄 수 있냐면 지나는 두 점을 주는 상황이 있어.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지나는 두 점의 좌표를 한 점을 x1, y1 다른 한 점을 x2, y2라고 했을 때 자, 뭐라 했어? 어쨌든 직선을 구하려면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두 점밖에 없네. 근데 기울기는 구해야 돼. 배웠죠?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 문제에서 지나는 두 점을 줬을 때 일단 기울기를 먼저 구하시는 거야. x끼리 뺀 거분의 y끼리 뺀 거. 로 기울기를 구해 놓으시고 1번이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y는 기울기 에다가 x 빼기 x 좌표를 하셔야 되는데 둘 중에 누구의 x 좌표를 쓰시면 돼? 둘 중에 누구의 x 좌표를 여기 때려 넣으면 될까? 누구 거 써야 될까? 누구 거?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x1, y1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x1, y1을 갖다 쓰는 거지. x 빼기 x 좌표 플러스 y 좌표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또 기울기는 빼는 순서 바꿔도 상관없다 그랬죠? 2에서 1 빼고 2에서 1 빼고 1에서 2 빼고 1에서 2 빼면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반대로도 한번 써드리면 이번에는 얘가 마음에 들었다? 그럼 요 점을 갖다가 쓰시면 돼요. x 빼기 x 좌표 플러스 y 좌표 이렇게. 되셨나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직선을 구하려면 무조건 기울기랑 한 점이 필요해. 그래서 일단 기울기를 두 점 가지고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그러면 이제 기울기랑 한 점을 줬을 때 직선은 이렇게 쓰시면 되니까 문제에서 두 점만 주고도 직선을 구하라 라고 하면 일단 기울기 구해서 1번처럼 기울기에다가 지나는 점 x는 빼고 y는 더하고 하시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사항이고, 세 번째는 약간 참고인데 x절편이랑 y절편을 줄 때가 있어요. 문제에서 요 직선은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래.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그냥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이다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x절편이랑 y절편 주면은 두 점을 가지고 이렇게 구하시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이다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네, 필기하세요. 자, 이어서 가봅시다. 자, 다음에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자, 두 직선이니까 직선이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의 직선을, 자, 1차 함수의 형태로 먼저 써보면 m1x 플러스 n1 이라는 직선이 있고, 다른 하나는 m2x 플러스 n2 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있죠, 그러면? 그죠? 두 개의 1차 함수로 생긴 직선이 있고, 얘네를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운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로 바꿔서 뭐 a1x, b1y, c1은 0이랑 a2x, b2y, c2는 0 바꿨더니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있을 수 있죠?
어떤 놓여진 형태를 보는 건데 그 형태를 분석할 때 뭐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던져놓는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죠? 첫 번째가 한 점에서 만난다.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가 가장 노멀한 상태예요.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시겠죠? 한 점에서 만난다.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려면 그냥 대충 있으면 한 점에서 만나요. 직선이라는 게 양 끝으로 무한히 뻗어가는 거기 때문에 평행하지 않고 조금만 뒤틀려 있어도 언젠가 어디에서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직선들은 거의 다 한 점에서 만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평행하다나 일치한다가 굉장히 특수한 경우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한 점에서 만난다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대충 있으면 다 한 점에서 만나요. 다만 그래도 이제 배워야 되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한 점에서 만나려면 조건이 뭐냐면 기울기가 서로 다르면 돼요. 기울기가 서로 다르면 돼. 기울기가 서로 다른 걸 1차 함수의 형태에서 표현을 해보자면 M1이랑 M2가 서로 다르면 되겠지? 이해되시나요? 얘가 기울기잖아. 요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려면 기울기가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나요. 아시겠죠? 기울기가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나.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직선의 위치 관계.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로 봤을 때 기울기가 다르다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각각의 개수를 분수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A2분의 A1, B2분의 B1, C2분의 C1. 그래서 얘네 세 개를 지금부터 비교를 하게 될 건데 기울기가 다르다는 어떤 조건이냐면 A2분의 A1이랑 B2분의 B1이 서로 다르면 기울기가 다르다라는 조건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1차 함수의 형태일 때는 기울기가 눈에 보이니까 보이는 것끼리 다르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얘는 어쨌든 직선의 방정식으로 딱 봤을 때는 기울기를 바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얘를 1차 함수의 형태로 변환을 시켜줘야만 기울기가 보이는데 얘를 1차 함수로 변환해서 비교를 하려고 생각을 해보시면 요거랑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요게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될 수 있냐면 평행한다죠. 평행은 어떻게 알아봐? 기울기가 같으면 평행이라 그러죠. 기울기가 같으면 평행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1차 함수의 형태에서는 M1과 M2가 기울기니까 1차 함수의 형태일 때는 M1은 M2다 라고 푸시면 될 거고요. 그죠? 얘에서는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에서는 각각의 개수끼리 분수로 만든 걸 비교를 한다 그랬죠. A1이랑 A2분의 A1이랑 B2분의 B1 그리고 C2분의 C1을 비교를 할 건데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얘네 둘은 같아야 돼. 얘네 둘은 같아야 되는데 뭐가? 얘네끼리는 달라야 됩니다. 왜? 얘까지 같아버리면 일치하는 거잖아. 그지? 두 개가 완벽히 똑같으니까 평행한 게 아니라 둘이 똑같아서 딱 붙어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일치한다입니다. 일치한다는 뭐 싹 다 같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차 함수의 형태에서는 기울기끼리 똑같고 y 절편인 n1이랑 n2끼리 똑같으시면 되는 거고요.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에서는 a2분의 a1이랑 b2분의 b1이랑 c2분의 c1이랑 싹 다 똑같으면 일치하고 있는 거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세요? 네. 요게 두 직선의 위치 관계고요. 그 다음으로 해볼 게 뭐냐면 정점을 지나는 직선. 정점을 지나는 직선. 정점이 뭐예요? 어떤 정해진 점.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뜻인데 잘 보세요. 뭘 해보고 싶은 거냐면 직선의 방정식이 두 개가 있는데 뭐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한 개가 있고 또 다른 한 개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다가 K배를 해서 더해보는 거예요. 오케이?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K배 해서 둘이 더해보는 겁니다. 더해서 0이 나오도록 한번 조절을 해보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기서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K 값에 관계없이 K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나오면 뭘로 해석하셔야 돼요? K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나오면 뭘로 해석하셔야 돼? K 값에 관계가 없다. 뭐예요? 뭐였어? K 값에 관계없다. 네? 뭐요? 그렇죠. K 값에 관계없다라고 하면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K에다가 내가 무슨 숫자를 집어넣든 얘가 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얘가 0이 나와야 돼. 이해되시나? 항등식 기억나세요? K에다가 뭘 집어넣든 얘가 0이 나오려면 어쩔 수 없이 얘가 0이어야 되고 얘가 0이어야 돼. 별 수 없잖아. 그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걔를 해석을 해보면 자 A1X 더하기 B1Y 더하기 C1이 0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A2X 더하기 B2Y 더하기 C2도 0이 나와야 된대. 그지? 그러니까 얘도 0이 나오고 얘도 0이 나와야 돼. 그래서 식을 세운 거야. 그래서 얘를 연립하면 뭐가 나오겠어? 두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하면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교점이죠. 교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얘를 딱 써놨는데 K 값에 관계없이 어떤 점을 지난대. 그러면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돼. 그러면 요 식이 지금 얘를 정리를 하시면 A1, A2 문자로 써있지만 숫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A1, B1, C1, K, A2, B2, C2 전부 다 문제에선 숫자일 겁니다. 그죠? 숫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쫙 다 정리가 될 거 아니야. 그지? 이해되세요? 숫자끼리 전부 다 동료한끼리 전부 다 계산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K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구해보래. 그럼 K에 대한 항등식이잖아. 그지?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가 달려있는 애들을 K끼리 묶고 K가 안 달려있는 애들은 걔네들끼리 묶어 놓을 건데 그러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 되니까 요런 식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그지? 그러면 뭐야?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이거 연립하면 교점 나오는 거잖아. 이해되시나요?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K에다가 뭘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도 이 식을 정리해서 나오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떤 점을 무조건 지난다는 거야.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상상을 잘해. A1, B1, C1 전부 숫자일 거야. 그지? A2, B2, C2도 전부 숫자일 거야. 이해되세요? K는 문자로 남겨져 있는 상황이야. 근데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어떤 점을 지난대. 그럼 그 점을 구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K 값에 관계없다 그랬으니까 K에 대한 항등식일 거고요. K에 대한 항등식이면 얘가 0, 얘가 0이어야 되니까 요런 연립방정식 하나가 등장할 건데 얘를 풀면 교점이 하나가 튀어나올 거야. 그지? 요 교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K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되는 거라고. 이해되시나요? 이해돼? 네. 그래서 저렇게 해서 교점을 하나를 구해내시면 되는 거고요. 요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잘 보세요. 직선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하나가 있어.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 저거랑 똑같은 걸 쓸 거예요. A1x, B1y, C1은 0이고 얘는 A2x, B2y, C2는 0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직선이 여기 있는 점에서 만나고 있어. 그지? 교점이죠. 그럼 저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야? 무수히 많아요. 그죠? 무수히 많아요. 직선을 그리려면 뭐뭐 필요하다 그랬어?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이 필요하다 그랬어. 그지? 그러면 최소한 기울기를 구하려면 두 점이 필요해. 그러니까 진짜 못해도 직선을 정확히 그리시려면 두 점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두 직선의 교점인 점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무수히 많단 말이야. 그지?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무수히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A1x 더하기 B1y 더하기 C1이랑 A2x 더하기 B2y 더하기 C2의 교점을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잖아. 그지? 연립해서 구하시면 돼요. 연립 다들 할 수 있어. 전부 다 숫자라고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연립해서 교점을 구하는데 그 교점이 뭐냐면 이 식이 k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래. 그럼 생각을 해봐. 이 식에다가 k 값에 어떤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하면 정리가 되겠지. 직선의 방정식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여기서 x, y 빼고 전부 다 숫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k까지 숫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정리해서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그 직선의 방정식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무조건 한 개이지 않겠어? 이해되시나요? 이 쟤를 정리해서 나오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있는 무수히 많은 직선의 방정식 중에 한 개일 거야. 그래서 K의 의미가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을 결정을 해줍니다. 직선이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얘는 K가 몇이다. 그 중에 얘는 K가 몇이다. 라고 K가 직선이 그 중에 누구를 사용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해줘요. 아시겠죠? 누구를 사용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해주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재밌진 않죠. 여기서 생각하기 힘든 게 뭐냐면 문제에서 K는 잘 안 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두 직선의 방정식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다 라는 말이 나오면 두 직선의 방정식 중에 하나를 K배에서 더하시는 식을 무조건 세워야 돼요. 요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K만 정해지면 문제 정답 딱 나오는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K를 안 줘. 문제에서 K를 안 줍니다. 그럼 뭘 주냐면 그 정해진 직선이 지나는 또 다른 한 점을 줘요. 또 다른 한 점. 오케이? 그 직선이 지나는 또 다른 한 점을 주는데 요거 어떻게 써먹어야겠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을 하셔야겠죠? 이해되시나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을 하시는 거야. 먼저 여기다가 여기 있는 xy 여기 있는 xy에다가 이 직선이 지나는 문제에서 준 한 점을 갖다가 대입을 하면 뭐가 튀어나오겠어? 그제야 k가 나오겠지. 그러면 그 k를 다시 넣어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뭐 이해 못해도 돼. 얘가 뭐 K에 대한 항등식이다, 뭐 교점이다 이런 거 몰라도 되는데 그냥 이것만 아시면 돼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그럼 식을 이렇게 세워서 문제에서 주는 한 점을 넣어가지고 K 값을 구한 다음에 K를 다시 넣어서 정리를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복잡한 과정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네. 필기하세요. 개념은 쬐끔 하나 남았습니다. 쬐끔. 노트를 다 썼다고? 왜? 자, 다음에 마지막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냐면요. 말 그대로예요. 여기에 점이 있습니다. x1, y1이라는 점이 있고요. 직선이 요렇게 있어. 요 직선은 직선의 방정식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형태예요.
그래서 요 전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거리라고 하면 뭐야? 점에서 직선에 내린 그은 수선의 길이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겠죠. 맞나요? 점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라 하면 점에서 직선에 그은 수선의 길이가 바로 거리가 될 텐데, 그래서 얘를 D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부터 D를 구할 거예요. D를 구한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는 자 분수의 형태인데, 분모에는 직선의 방정식에 x 개수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y 개수의 제곱이 들어오셔야 돼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오케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고, 분자는 항상 절대값을 씌운 형태여야 돼. 왜? 거리니까 음수가 나올 수는 없어요. 거리니까 음수가 나올 수는 없어. 그래서 혹시나 음수가 나오면 양수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거리니까 분자의 절대값이 씌워져야 되고, 분자에는 뭐가 와야 되냐면 이 점의 좌표를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한 형태가 오시면 됩니다. ax1 by1 플러스 c, 요렇게. 요 점이 직선 위에 있는 게 아니라서 평소에는 대입을 하시면 안 돼요. 대입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때만 점을 직선에다가 대입해서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반드시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만들어 놓고 쓰셔야 돼요. 요 직선이 식이 반드시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1차 함수처럼 y는으로 식이 시작하시면 안 되고, 1차 함수를 여러분들이 y를 이항을 시키셔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요 점을 대입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첫 번째 주의사항이고요. 아시겠죠? 두 번째 주의사항은 뭐냐면 그냥 암기하는 겁니다. 뭐처럼? 약간 근해 공식처럼. 근해 공식이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개수 맞춰서 다 때려 박는 공식이기 때문에, 공식이 왜 이렇게 나오지? 도 전혀 안 중요해요. 문제 푸는데 한 번도 써본 적 없어. 아시겠죠? 공식의 유래 안 찾으셔도 되고 그냥 자리에 맞춰서 때려 넣으시면 됩니다. 근해 공식처럼. 아시겠죠? 요게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다. 아시겠죠? 필기하세요. 요게 마지막입니다. 요거 필기하시고 3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문제풀이. 자, 1번 두 점 2,1과 4,-5를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요,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랍니다. 중점 2,1이랑 4,-5의 중점이랑 그 다음에 기울기가 2인 직선을 구하라고 하죠. 그러면 중점을 먼저 구해봐야 되는데, 중점 어떻게 구한다 했어? 어떻게 구할까요? 성민아 어떻게 구할까? x끼리 더해서 반으로 나누시고요, y끼리 더해서 반으로 나누시면 되죠. 3,-2가 중점이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2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아니더라도 1차 함수로 작성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직선을 구해보면 y는 기울기가 2죠. 2에 x 빼기 x좌표 플러스 y좌표,
그래서 요거를 정리만 하시면 돼요. y는 괄호 풀어서 상수항끼리 정리하시면 2x-8이다. 이게 정답이 되시면 되겠죠. 왜 늦게 와? 너무 멀었어요. 멀리 안 가면 되잖아. 왜 제일 맛있어? 자, 2번 점 a, a 플러스 2가 두 점 마이너스 2,0이랑 0,4를 지나는 직선 위에 있을 때 a의 값을 구하랍니다. 이제 문제에서 두 점을 줬어요. 그죠? 두 점을 줬을 때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일단 두 점으로 기울기 먼저 구하신 다음에 그 기울기랑 마음에 드는 한 점으로 구하면 된다 했는데 지금 준 점은 뭐 어때? 얘는 무슨 점이야? 얘는 x 절편이고 얘는 뭐야? y 절편이죠. x 절편이랑 y 절편을 둘 다 알고 있을 때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세우면 된다고? x 절편분의 x 플러스 y 절편분의 y는 1이다 하고 세우시면 된다고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얘를 이제 우리가 좀 항상 보던 모양이 아니니까 1차 함수의 모양으로 고치기 위해서 뭐 조금만 작업을 하면 되죠. 양변에 4를 곱해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y는 4고요. 마이너스 2x 갖다가 넘기시면 y는 2x 플러스 4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a, a 플러스 2가 요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니까 뭐 하시면 돼? 대입만 하시면 되죠. a 플러스 2는 2a 플러스 4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3번 두 직선 x-2y 플러스 3은 0과 a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이 서로 평행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지금 문제에서 준 직선의 형태를 보시면 직선의 방정식 형태를 줬어요. 그죠? 직선의 방정식 형태에서 뭐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한다, 일치한다 따져보시려면 각각의 개수들로 분수를 만들어 보라 그랬어요. 그죠? x의 개수로 분수를 만들면 a분의 1이고요. y의 개수로 분수를 만들면 2분의 마이너스 2고요. 상수항끼리 분수 만들면 1분의 3이죠. 그죠? 그래서 두 직선이 평행하려면 조건이 뭐야? 조건이 뭐예요?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직선의 방정식 형태에서 판단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 x, y끼리 같고 상수항끼리 다르면 되죠. 이해되시나요? 상수항이랑 얘랑은 이미 달라.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3이니까 이미 다르니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우리가 갖고 풀어야 되는 건 뭐냐면 x끼리 개수 분의 x끼리 개수랑 y끼리 개수랑 똑같으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럼 a가 몇이 나오시면 돼? 마이너스 1이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4번 3, 마이너스 2를 지나고 직선 y는 2x 마이너스 1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자, 이번에는 뭐 평행하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직선의 방정식 형태를 준 게 아니라 1차 함수 y는의 형태를 줬어요. 그죠? 요때는 조건이 뭐라고? 기울기끼리 같으면 된다고. 그지? 그러니까 y는 2x 마이너스 1이랑 평행하니까 뭐? 기울기가 2라는 얘기죠.
기울기가 2면서 3,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y는 기울기에 x 빼기 x좌표 플러스 y좌표. 정리하시면 y는 2x 마이너스 8 오시면 되겠네요. 자, 5번. 직선 1-k의 x 플러스 2k-1의 y 마이너스 1은 0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날 때 이 점의 좌표를 구하라. 자, 저 직선이잖아. 그죠? x 있고 얘 계수고 y 있고 얘 계수고 상수항 있죠. 그리고 는 0이니까 지금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직선을 하나 준 거예요. 얘가 지금 x, y의 계수가 k가 들어있는 미지수가 들어있는 항이란 말이야. 그지? 근데 얘가 k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나는 한 점이 있대. k의 값에 관계없다 그랬으면 뭐라고 해석하라고? k에 대한 항등식으로 해석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k에 대한 항등식 어떻게 푼다고? 쫙 전개를 했을 때 k가 달려있는 애들은 k로 묶으시면 되고 k가 없는 애들은 없는 애들끼리 묶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처음이니까 다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전개하시면 x-kx 얘 전개하시면 플러스 2k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이고요. 여기서 k가 달려있는 애들은 k끼리 묶어. 그러면 마이너스 x랑 플러스 2y가 들어오고요. k가 없는 애들은 없는 애들끼리 묶어. 요렇게 됐나요? 정리한 거예요. 그냥 어려운 거 한 거 아니고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뭐 0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지? 항등식이니까. 그러니까 조건이 뭐라고? 얘가 0이 나와야 되고 얘가 0이 나와야 됩니다. 즉 마이너스 x 플러스 2y는 0이고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도 0이다. 그러면 뭐 이거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죠? 얘도 직선의 방정식이야. 둘의 교점을 무조건 지나겠지. 그지? 교점 찾으려면 써놨죠. 뭐 연립방정식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 연립방정식 푸시면 y는 1이 나오시면 되고요. x는 2가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요 직선은 뭐라고? k 값에 관계없이 어디? 2,1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식 자체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아시겠죠? 됐죠? 자, 6번. 두 직선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0이랑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의 교점과 점 2,5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두 직선의 교점과 2,5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만 구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 정도로 나뉠 수가 있는데 봐봐. 두 직선의 교점과 이 점 2,5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두 직선의 교점을 다 구할 수 있잖아. 연립방정식 푸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좌표 몇 컴마 몇이 한 개가 딱 나올 거고 그 좌표랑 2,5랑 직선의 방정식 구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푸시던지 아니면 아까 알려드린 거 있죠? 두 직선을 k배해서 더한다. 둘 중에 하나를 k배해서 더한다. 오케이?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라고. 그지? 그러면 k 값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있을 수 있는데 k 값이 정해지면 직선이 한 개로 딱 고정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쉽게 k 값을 안 주고 뭘 준다 그랬어?
뭘 준다 그랬어? 또 다른 한 점을 준다 그랬죠? 줬죠? 넣으시면 돼요. 2,5를 지금부터 넣습니다. x에 2 넣고 y에다 5 넣으세요. 그러면 9. 여기에 넣으시면 마이너스 3k. 는 0이니까 k가 3이죠. 이해되시나요? k가 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직선이 하나로 정해질 수 있겠죠. 그죠? 하나로 딱 고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세워놓은 식에다가 k에 3을 다시 넣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 더하기 3에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이다. 그러면 요거를 괄호를 전부 다 풀어서 정리를 좀 해보시면 7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9는 0이고요. 여기서 문제에서 정답으로 쓰라 한 건 직선의 방정식이 아니라 기울기니까 기울기 뽑아내려고 우리가 늘 봤던 1차 함수의 형태로 바꾸시면 y는 7x 마이너스 9다.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가 얼마? 7이다 하고 쓸 수 있겠죠. 되셨나? 저희 몇 시에 끝나고? 밤 10시요. 다 쓰셨나? 자, 7번. 점 A, 2와 직선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사이의 거리가 루트 10일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점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가 나왔습니다. 그죠? 점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루트 10이 나와야 된대. 그죠? 한번 구해볼게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는 분수의 형태고 분모에는 뭐가 와야 돼? 직선의 방정식에 x제곱의 개수. x제곱의 개수. x개수의 제곱. 그 다음에 y 개수의 제곱 더하시고요. 그죠? 분자는 항상 절대값의 형태. 왜? 거리니까 양수만 나와야 돼서 항상 절대값의 형태를 띄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점을 직선의 방정식에 원래는 대입할 일이 없는데 이때만 대입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3a 2 넣고 계산하시면 플러스 1 이렇게 오시면 되네요. 그죠? 요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분모를 좀 정리를 할게요. 9 더하기 1이니까 루트 10분의 절대값 3a 플러스 1 이렇게 오시면 되겠지. 됐나? 되셨나요? 얘가 몇인 거야? 루트 10이라며. 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게 뭐냐면 루트 10분의 절대값 3a 플러스 1이 루트 10이다. 요거를 해결을 하시면 돼요. 자, 양변에 분모인 루트 10 곱해주시면 절대값 3a 플러스 1은 10이죠? 그럼 절대값 어떻게 풀어? 절대값 날리고 뿔마 하시면 되죠. 절대값 날리고 뿔마. 돼서? 네. 그러면 A가 3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0인데 얘는 지금 싹 다 유리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계산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게 자 3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10이면 3이 나오고요. 그죠? 3분의 9니까 또는 3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이면 3분의 마이너스 11입니다. 그죠? 요렇게. 근데 이 중에 뭐 구하라 했냐면 정수 A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3이 정답이 오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8번. 평행한 두 직선 4x 플러스 3y 플러스 6은 0이랑 4x 플러스 3y 플러스 1은 0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평행한 직선이죠. 평행한 직선.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해? 직선이 하나가 있고 하나가 더 있는데 둘이 지금 평행해. 그지? 얘랑 얘랑 평행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안 만나. 그러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게 일단 어떻게 되냐면 두 직선의 동시에 수선이면 되겠지. 그게 거리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두 직선의 동시에 수직인 선분이면 될 거야. 이 길이가 두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죠? 얘는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해? 직선 하나에 점 하나 대충 찍어.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직선 위에 점 하나 여러분들 고를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직선에 식만 있으면 그 직선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 고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추천을 드리는 건 x 절편이나 y 절편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식이 마음에 든다라고 했을 때 식의 형태를 딱 보면 x에다가 0을 넣으면 즉 y 절편이 깔끔할 것 같아요. 그죠? 첫 번째 직선에 x에다 0을 넣어서 y 절편을 구하면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0,-2죠. 그죠? 그러면 직선에서 점 하나를 골랐잖아. 그러면 0,-2부터 반대편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시면 어려울 거 없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직선에서 마음에 드는 점을 구한 다음에 반대편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D는 우리는 뭘 구하시면 돼? 0,-2부터 4x 플러스 3y 플러스 1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면 돼요. 분수의 형태고 분모는 자 x 개수의 제곱 16 더하기 y 개수의 제곱 9분의 0,-1을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되죠. 절대값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다. 되셨나? 정리하시면 분모는 5가 되고요. 분자는 절대값 마이너스 5니까 5죠. 그래서 정답은 1이다. 숙제는 68쪽까지고요. 이번 주까지 하고 다음 주는 킬러 특강 있죠? 2시 반에 킬러 특강 들으시면 되고 다다음 주도 킬러 특강 있습니다.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숙제를 제발 좀 해오시고 지각을 좀 그만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고등수학 상은 더 이상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등수학 상은 여기서 끝나고 이제 앞으로 공통수학 1을 들으실 텐데 뭐 교육과정이 조금 바뀌었지만 어쨌든 쉬운 과목이 아니고 들을 기회가 있을 때 몇 번이고 들어두는 게 아깝지 않은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고등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점수를 봐봐. 박살이 나 있잖아. 그렇게 열심히 해도 다 점수가 박살이 나요. 뭐 열심히 하는 척 하는 애들 당연히 박살나고 대충 하는 애들 박살나고 진짜로 열심히 해도 박살이 나. 70점을 넘기는 애가 거의 없어. 고등수학 상이 그만큼 뭔가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한 번 들을 때마다 집중해서 열심히 들으셔야 될까 말까인 거예요. 여러분들 더군다나 등급 체제도 바뀌고 체제 바뀌는 1세대잖아. 1세대는 피해보는 게 많아요. 대학교를 잘 못 갈 수도 있고 고등학교 가서 내신이 망할 수도 있고 선생님들도 얼타기 때문에 생기부의 세특도 개망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려면 어쩔 수 없어. 절대적으로 점수를 잘 챙기셔야 돼. 안정적인 80점 이상이 나오도록 실력을 유지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려면 한 번 들을 때마다 소중하게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늦지는 않는데 다만 이미 뭐 2번이고 3번이고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2번, 3번 들었는데도 그 정도 실력이다? 진짜 무조건 반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기회가 2번 내지는 3번 정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에 대한 내용을 쭉 들을 수 있는 기회가 2번 내지는 3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에 끝내야 돼.
아니가? 그 안에 끝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좀 진지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라고 왜 가벼운 마음으로 오는지 모르겠어.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온단 말이야. 나는 수업 준비를 실제로 진짜 뭔가 미안하지만 정규 수업보다 열심히 해서 와요. 항상 강의 노트도 작성하고 막 해서 오는데 왜 여러분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는지 모르겠어. 여러분들의 미래에 관한 일인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발 숙제하시고 지각하지 마시고 뭐 알려드리는 스케줄 좀 잘 숙지하시고 카톡 확인 잘 하시고 아시겠죠? 고생하셨습니다. 집에 가세요. 네.